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 지향 개발론 및 실습 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살펴볼 때 살펴본 패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생성에 적용한 패턴입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서는 자식에게 생성하는 부분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파이널로 그 나머지 과정은 고정을 했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꼭 생성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알고리즘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는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고 일부 단계를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력서들이 있을 때 이런 골격들, 이 골격이 바로 템플릿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력서 템플릿이 있으면 각각 공간에 내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템플릿이고요. 이 패턴에서도 알고리즘의 골격은 상위 그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골격을 밑에서는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는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 또는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예제가 또 나오는데요. 커피와 티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클래스를 봤더니 유사하고 중복된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boil water, pouring cup 둘 다 동일한 메소드이고 구현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brew coffee grind, add sugar milks는 커피에만 해당되는 메소드이고 steep tea bag, add lemon은 티에만 적용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커피를 만드는 과정, 차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이 과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 중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클래스가 유사하다. 그리고 어떤 이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상위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 베버리지라고 하는 일반화된 클래스를 만들고 공통된 요소는 일로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 1에서는 어떻게 옮겼냐면은 중복되어 있는 boil water, pouring cup은 여기다가 정의를 했어요.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prepare recipe는 추상 메소드로 정의를 했고 copy에는 요 메소드, prepare t에는 똑같은 메소드인데 요 두 가지 과정이 하나는 steep, tea bag 차를 우려내는 거죠. 티백에서. 그리고 add sugar milk 대신에 add
lemon 하는 요 과정, prepare recipe를 여기도 구현되어 있고 여기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통 리모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통 리모컨으로는 요 메소드들은 호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에서는 만약 prepare recipe라는 것만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메소드면은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가 또 각각 자식 클래스에 서로 다른 부모보다 더 많은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공통 리모컨 사용 측면에서 문제는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각각의 어느 정도 코드 중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요 위로 뭐 과정은 똑같잖아요. 알고리즘은 똑같으니까 이 과정을 위로 올리면은 코드 중복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메소드를 위에다가 이 카페인 베버리지에다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 이름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prepare recipe를 카페인 베버리지에 이제는 정의를 하고 final로 수식해 줬습니다. 자바에서 메소드가 final이면 자식에서 재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메소드 boil water와 pouring cup도 재정의를 못하게 final로 막았고 뭐 이 메소드가 밖에서 불러지지 않는 거라면 private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private이면 final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는 add sugar and milk 였고 brew는 뭐 커피를 내리는 거였죠. brew coffee grinds steep tea bag이었는데 그거를 brew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시켰고 첨가물을 추가하는 add condiments라는 걸 했고 얘네들은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밖에서 쓸 필요가 없으면 자바에서는 protected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private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밑에서 재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커피는 이제 원래 했던 메소드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고 요 메소드 prepare recipe가 템플릿 메소드에 해당됩니다.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는 메소드가 되겠고 이 중에 이 두 개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자식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자신에 맞게끔 재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커피는 커피대로, 차는 차대로 재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런데 시도 1과 시도 2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은 모두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코드 중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복을 코드를 수정할 수가 없고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두 개, 커피와 그리고 차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만약 접근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어댑터 패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두고 커피 어댑터를 만들고 이 어댑터에는 위에는 카페인 베버리지라고 하는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코드 중복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커피와 티에는 코드 중복이 남아 있겠죠. 코드 중복이 제거는 안 되고 어댑터 패턴의 적용을 통해서는 뭐만 되냐면 공통 리모컨만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나머지 메소드들이 그 내부적으로만 이 prepare 레시피를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들은 외부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아니면은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접근 제어를 각 언어에 맞게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repare 레시피에서 이 템플릿 메소드를 만드는 거는 무언가 이 상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자식들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 목적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 제어를 적절히 해줘서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게끔 하게끔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패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표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알고리즘의 스켈레톤을 메소드에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에 일부 단계는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한테 위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자식들이 어떤 특정한 단계들은 redefine, 재정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without, 뭘 못하고요. changing the algorithm structure, 알고리즘의 골격은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단계들은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템플릿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는 그래서 보통 추상 클래스이고요. 왜냐하면 추상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식들이 반드시 재정의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메소드를 abstract 메소드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템플릿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abstract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템플릿 메소드가 있을 것이고요. 이 메소드는 public 메소드입니다. 밖에서 호출하는 메소드예요. 중요 메소드가 되겠고 이 템플릿 메소드는 여러 개의 그 함수 호출, 자신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될 때 세 종류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 템플릿 메소드의 알고리즘을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primitive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primitive operation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상 메소드로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정의해야 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crete operation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pour in cup 그리고 boil water 요 두 개의 메소드 boil water 두 개의 메소드는 concrete operation이 되겠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고 자식들이 재정의할 수 없는 그런 메소드들은 concrete operation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훅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훅은 기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서 자식에서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를 안 하면 부모에 있는 그 훅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재정의를 하면은 부모의 정의된 것과 달리 자식이 정의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템플릿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적용해야 할 때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면서 어떤 것을 추상 메소드로 할지, 어떤 것을 콘크리트로 할지, 어떤 것을 훅으로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크리트 메소드는 완전히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템플릿 메소드가 정의된 클래스에 완전히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로 하위 클래스는 재정의하지 않아야 하는 연산들, 함수, 메소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complete 메소드라고 하고요. 프라이빗으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메소드의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메소드이면은 이 메소드들은 프라이빗으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이 아니면 자바에서는 이들을 파이널 키워드로 수식해서 자식에서는 재정의할 수 없도록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C++에서는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프라이빗이 아니라 일반적인 protected이나 public으로 수식을 했을 경우에, 밖에서 public으로 만약 수식을 해서 밖에서 호출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함수이면은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가상 함수가 아니라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early binding이 되게끔, 자식이 재정의한 메소드가 대신 실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stract method입니다. 앞에서는 primitive oper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식에서 반드시 재정의해줘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자식에서 재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protected 아니면 public으로 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거면 protected, 외부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면 public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C++에서도 접근 제어는 protected 아니면 public, 그리고 순수 가상 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추상 메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훅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의 기본 행동이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하위 클래스가 원하면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훅 메소드도 프라이빗으로는 수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훅 메소드를 가끔 빔 메소드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훅 메소드를 빔 메소드로 정의하는 것은 해당 단계는 필요하면 스킵할 수 있다는 것을 보통 나타내기 위해서 훅 메소드를 빔 메소드로 정의를 합니다. C++에서는 이런 훅 메소드는 가상 함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순수 가상은 아니고 최소한 빔 메소드 또는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도록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접근 제어, 파이널 키워드, 수상, 가상함수, 일반함수 이런 것들은 템플릿 메소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상속할 때 어떻게 이 각각의
부모의 정의되는 메소드를 어떻게 할지를 잘 고민해서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훅 메소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 훅은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빈 메소드로 정의해놔서 그 단계는 필요하면 스킵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ead First Design Pattern 교재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훅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Customer Wants Condimen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기본값으로 return true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condiment를 추가하기 싫으면 얘를 밑에서 false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false로 바꾼다는 것은 add condiment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필요 없겠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add condiment는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caffeine beverage를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음료는 첨가물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첨가물을 넣을 수 없어서 Customer Wants Condiment를 return false 하게끔 재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법적으로는 add condiment를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빈 메소드라도 재정의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제 느낌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파이널도 아니고 추상 클래스도 아니니까 이 Customer Wants Condiment는 훅은 맞는데, 이 훅이 이상한 점은 얘를 false로 하더라도 이 add condiment에 대해서는 자식 클래스가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한 예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특성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만들 때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 메소드를, 그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하는 어떤 단계인데, 그 단계를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지 훅 메소드로 만들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할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자식들이 만들도록 할지 이 결정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메소드 내에 abstract 메소드로 정의되는 단계가 너무 많으면 하위 클래스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템플릿 메소드, 골격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를 가지는 그 클래스는 대부분의 경우 추상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은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한 단계 중에 abstract 메소드로 구현하는 단계가 보통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단계를 훅으로 abstract 없이 훅 아니면 complete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템플릿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도 complete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별로 상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구조에서 부모도 생성하고 자식도 생성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모는 늘 다양한 하위 클래스들을 아우르는 공통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면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고, 또 이런 훅들이 훅에 대한 문서화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자식들이 맞게끔, 그 자식에 맞게끔 재정의를 안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 자식에게 안 맞는데, 그거를 착각하거나 뭔가 있어서 그거를 훅을 그대로 썼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설명하면서 교재에서 소개하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는 할리우드 프린시플입니다. 할리우드 원리인데 Don't call us, we'll call you. 나를 부르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필요할 때 부를 거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의존성 부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인데요. 의존성 부패는 의존 관계가 복잡하고 꼬여 있는 경우, 뭐 상위 수준 요소가 하위 수준의 요소에 의존하고 하위 수준 요소가 다시 상위 수준 요소에 의존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의존성 부패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존성 부패 문제를 없애는 방법 중에 상속에서 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에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추상 메소드를 필요할 곳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부모는 그것을 이제 자식들이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식이 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 부모 클래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리우드 프린시플에서 말하는 상위 수준 요소와 하위 수준 요소는 꼭 이 상속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클래스, 하위에 있는 클래스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하위 수준 요소라고 하고, 하위 수준 요소들을 이용해서 어떤 좀 더 큰 기능을 수행하면은 그것을 상위 수준 요소라고 합니다. 보통 상위 수준 요소에 하위 수준 요소들을 관계 주입을 통해서 집어넣는 방법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략 패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상속 관계에서, 그리고 상속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클래스 A extends B 하면 A는 B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B가 수정이 되면 A도 수정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아도 이 패턴에 사용한 방법으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존성 뒤집기라고 하는 거죠.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하위 수준 요소가 다시 상위 수준 요소라고 되어 있고, 하위 수준 요소는 절대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종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게 되겠고, 여기서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존성 부패이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는
P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hild는 parent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풀을 재정의하면서 풀을 부르는 거는 의존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 메소드의 부모 버전을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fu 메소드가 뭔가 서명이 바뀌면은 자식도 바꿀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슈퍼의 fu가 아니라 슈퍼의 바를 불렀다. 그러면 이거는 의존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재정의 하지 않은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수정을 하면 자식도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까지 의존성 부패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인데 이런 형태도 템플릿 메소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용 정렬 함수인데 합병 정렬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안 바뀌어요. 이 알고리즘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 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타입은 뭐만 만들면 되냐면 compare to 메소드만 자신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올바르게 합병 정렬이 동작합니다. 이런 형태도 조금은 변형이지만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원래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템플릿 메소드 패턴 범주 안에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바 API에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사용 예를 살펴보면 예전 GUI 라이브러리였던 스윙에서 이 페인트 메소드가 있었는데 이 페인트 메소드는 전형적인 훅 메소드입니다. 업데이트라는 템플릿 메소드의 훅으로서 재정의를 해서 쓸 수 있고 재정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르게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면은 이 페인트 메소드를 재정의해 주시면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 FX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론치 메소드는 또 정형적인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 메소드는 init, start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끝나고 훅이 불러지는 건데 요거는 론치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예외로 하면 요 두 개는 init이 불러지고 그 다음에 start가 불러집니다. 그런데 init은 훅입니다. 보통은 재정의를 안 해요. 그런데 start는 추상 메소드이고 자바 FX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tart를 재정의해서 메인 스테이지에 보여줄 화면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et의 add 메소드도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contained 메소드가 를 사용해서 이 메소드 add 하기 전에 그 삽입하려는 요소가 이미 집합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set은 하이 클래스로 해시셋, 트리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셋과 트리셋에 따라서 주어진 그 아이템이 셋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전혀 달라집니다. 해시셋은 해싱 기술을 쓰고 있고 트리셋은 이진, 검색, 트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컨테이너는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템플릿 메소드가
자바 라이브러리 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만들 수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략 패턴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템플릿 메소드를 갖고 있는 그 클래스가 클래스를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고 하이 클래스에서 그 일부 단계를 재정의하게끔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 재정의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그 전략 객체 같은 것들이 구현해서 제공해 주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를 가진 그 클래스가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했을 때와 달리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abstract 메소드를 가지지 않은 콘크리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 템플릿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만약 예전에 추상 메소드로 만들었던 메소드들은 이쪽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서 이 전략들이, 이 객체들이 반드시 구현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은 실행 시간에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꿔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템플릿 메소드는 이제 그 메소드 패턴은 상위 클래스가 있고, 템플릿 메소드 정의는 상위 클래스 있고 자식 클래스들이 있고, 이 자식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어떤 타입 구분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어떤 전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객체의 타입이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훅 메소드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해놓고 여기 거를 또 덮어서 쓰게끔, 정의되어 있으면 덮어서 쓰게끔 하는 것을 만들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예 몇 가지 살펴보면, 여행 상품, 패키지 여행들을 구성할 때 패키지 A와 패키지 B가 기본적으로 다 유사하고 몇 가지 세부 일정만 차이가 있으면은 템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 응용해서 이런 여행 어플에서 이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실생활에 있는 것을 한번 이제 템플릿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패키지 여행 같은 것들 타입들이 있는데 별로 거의 공통된 부분이 있고 몇 가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차이들만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게 하면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렬 알고리즘은 아까 봤던 거고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을 살펴보면, 자식 클래스들에 정의된 두 개의 메소드가 비슷한 단계 및 순서로 알고리즘을 수행하지만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은 실제 다를 경우에는 이들을 포괄하는 템플릿 형태의 상위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B와 C가 공통적인 어떤 클래스에서 하는 일이 유사하다, 이럴 경우에는 요 F라는 메소드를 끌고 올라와서 템플릿 메소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요약을 해보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행위 패턴이고요. 언제 사용하냐면 메소드는 골격을 제공하고 자식 클래스들이 특정 부분만 재정의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된 메소드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템플릿 메소드 패턴으로 템플릿 메소드로 상위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제정인 메소드를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런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템플릿 메소드의 구현인데 그 알고리즘 공격에서 인베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거를 이제 자식들한테 위임할 건지 그런 거지. abstract로 만들 건지 훅으로 만들 건지 콘크리트로 만들 건지 이게 중요한 고민 사항이 되는 거고요. 훅 메소드를 제공할 것인지 아닐지도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이점은 코어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하이 클래스가 하는 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략 패턴과 비교.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 전체를 바꿀 때 사용하는데 물론 아까 제가 제시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략 패턴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전략 패턴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만 밑에서 제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전형적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생성하는 부분에 적용한 패턴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bstract 메소드는 virtual 그리고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어주게 되겠고 밑에서 재정의해야 되는 건 virtual로 만들어주고 밑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건 이렇게 일반 함수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이런 접근 제어를 적절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파이썬도 이제 at final이라는 걸 수식해서 자식에서 재정의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니까 at final과 at abstract 메소드를 적절히 이용해서 이제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구현하면 되겠습니다.